안녕하십니까. 전자회로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인데요.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는 이제 우리 주위의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처음에 이제 이 말을 하면 좀 신호가 꼭 그건가 생각이 들겠지만 뒷부분을 이제 해보면 신호가 그렇겠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선은 이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관측자가 이제 일련의 신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을 하려면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이 신호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호가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거를 이제 빼내려고 하면 처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한다. 프로세싱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이제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신호를 처리하죠. 그래서 신호를 이제 넣으면 시그널 프로세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호 처리는 대개 전자 시스템에서 가장 편리하게 수행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신호를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맥박을 재어서 이제 신호 처리를 한다든지 뇌파를 신호 처리를 한다든지 뭐 공사 현장에서 진동 혹은 압력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 게 대부분 이제 전자회로, 여기는 전자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전자 시스템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게 이제 가장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 처리를 대부분은 이제 전자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죠. 전자 시스템으로 하려면 이 신호가 전기 신호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호들을 먼저 전기신호는 이제 전압 또는 전류로 반드시 변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처리를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신호 처리를 하려면 여기 들어오는 신호가 전기 신호라 해야 된다는 거죠. 전기 신호는 이제 전압과 전류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이제 트랜스듀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일반 자연에서 오는 신호가 있죠. 이거는 신호라기보다 이제 이게 물리량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물리량, 뭐 진동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랜스듀서를 통해서 전기 신호, 전압이나 전류로 바뀌어주면 이제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호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트랜스듀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차고 있는 마이크로폰 같은 것도 음성 신호를 전압이나 전류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죠.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온도도 바꾸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다 트랜스듀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센서 혹은 센서 모듈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트랜스듀서에 속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신호들은 이제 이미 전기 신호로 바뀌어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기 신호는 전기 신호를 표현을 할 때 그림 1.1과 같이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태브냉 등가 형태고 오른쪽이 노턴 등가해로 전압과 저항, 직렬, 전류와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같은 신호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면은 두 개가 등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등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겠죠. RS야 같다고 하지만 얘 전압원하고 전류원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에 부하 저항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압하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여기도 똑같이 전압과 전류가 흐르겠죠.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이 등가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전압과 똑같은 전류가 IS가 아니고 IO죠. 똑같은 전압과 똑같은 전류가 흘러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전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전압은 이게 이제 전압 분배에 의해서 RS 플러스 RL 분의 RL vs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 VO는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병렬 저항 RS 플러스 RL 분의 RS RL의 전류 IS 이렇게 되는데 이 회로와 이 회로가 등가가 되기 위해서는 임의의 RL을 갖다 붙였을 때 전압이 같게 나와야겠죠. 뭐 전압이 같으면 같은 저항을 붙였으니까 전류 IO는 자동으로 같아질 거니까 요것만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계속 같으려면 RS 플러스 RL은 이미 같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자의 RL이 이렇게 있는 것도 같고 결국 요 VS가 RS 곱하기 IS이면 되죠. 즉 여기서 VS가 RS IS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왼쪽 회로와 오른쪽 회로가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된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1.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호전원이 부하장 RL에 접속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전원을 태브냉 등가 회로로 나타냈을 경우 RL에 걸리는 전압 VO를 구하여라. 이거 방금 전에 구했었죠. 예, 구했었고 그 다음은 이제 좀 전에 구한 게 VO가 RS 플러스 RL 분의 RL VS VO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데 VO가 VS에 수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압이 거의 이 전압하고 같아지려고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입니다. 근데 RS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VO하고 VS하고 거의 같아지려면 RS는 아주 작아지면 되죠. 그래서 RS가 이 RL보다 아주 작아지면은 거의 무시될 수 있죠. 그런 조건이 된다. RS가 RL보다 아주 작아지면 된다. 그 다음에 노턴 등가회로 3번을 보면 노턴 등가회로 나타냈을 경우 RL이 있는 경우에는 RL을 통해 흐르는 전류 IO를 구하여라.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전류 분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IO는
저항이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RS 플러스 RL의 반대편 저항 RS에 이제 전류원 IS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전류 분배인데요. 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RS가 크면 클수록 그 IO가 커진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IO가 IS의 값에 수렴하기 위해서 RS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 이제 요것은 이 전류하고 거의 같아지려고 하면은 이 RS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죠. 뭐 그 수학적으로 풀지 않더라도 RS가 아주 커지면 되겠죠. RS가 아주 커지면 전류가 거의 RL로 흐르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은 RL하고 비교해 본다면 RS가 RL보다 아주 커지면 된다. 여기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RS가 아주 커지면은 RL이 무시되죠. 그래서 IO와 IS가 비슷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 태번행 등가 회로에서 VO가 VS하고 가까워지려면 이 값이 아주 작아지면 되고, 작아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노턴 등가회로에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 흐르는 전류하고 비슷해지려면 RS가 아주 커지는 게 필요하다. 요런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전압원에서 요 저항이, 이게 건전지라고 하면 내부 저항이죠. 내부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하에 따라 이 출력 전압의 변동이 적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안에 내부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원에서는 내부 저항이 크면 클수록 이 부하 저항의 영향을 덜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1.1을 풀어보겠습니다. 두 회로가 있는데 개방 회로 출력 전압들이 무엇인가? 개방 회로는 이제 개방된 걸 오픈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회로 서킷을 붙여서 오픈 서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줄여서 OS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는데, 개방 회로 출력 전압들은 무엇인가? 1번에 A는 이제 개방 회로 전압은 이 오픈 서킷, OC죠. 예, 오픈 서킷. 오픈 서킷 전압은 바로 VS하고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B에서는, 여기서 오픈 서킷의 전압은 이 전류가 다 이렇게 흐르니까 RS의 V 오픈 서킷은 RS의 IS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각각에 대해서 출력 단자들이 단락 회로가 되었다. 단락은 이제 쇼트라고 표현을 하죠. 회로는 이제 서킷 그대로 이렇게 해서, 단락 회로는 이제 숏 서킷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전류가 흐르겠는가? 단락 회로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 회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I 숏 서킷, 여기도 이렇게 되었을 때가 I 숏 서킷 이렇게 되죠. 그러면 A에서는 I 숏 서킷은 RS분의 1 VS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B에서는 I 숏 서킷은 여기 쇼트가 됐으니까 여기 저항이 있더라도
1로 전류가 다 흐르죠. 여기는 저항이 0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IS하고 같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은 두 표현이 등가가 되기 위해서는 VS, IS 그리고 RS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등가가 된다는 말은 A 회로를 쓰든 B 회로를 쓰든 결과가 같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픈 서킷가 둘 다 오픈 서킷가 됐을 때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VS는 RS, IS 이게 돼야 된다는 거고, 뭐 이게 숏서킷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숏서킷을 했을 때도 쇼트를 시켰을 때도 두 개가 전류가 같아야 등가 회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RS 분의 1 VS가 IS다. 뭐 이거 다시 정리하면 결국 VS는 RS, IS죠. 예, 그래서 앞에서 임의의 저항을 달았을 때 또는 쇼트 시키고 오픈 시켰을 때 모두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만 등가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RS를 알고 싶다. RS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RS를 알고 싶을 때 그냥 오픈 서킷을 해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달지 않고 전압을 그냥 재면은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오픈 서킷 할 때 이 VS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쇼트를 시킨 다음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 봅니다. 그러면 I 숏 서킷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것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오픈 시켰을 때의 전압으로 VS를 구하고 쇼트 시켰을 때의 전류로 IS를 구해서 요 관계 IS 그래서 RS는 IS분의 이제 VS는 오픈 서킷하고 같고 IS는 숏 서킷하고 같고 이렇게 해서 RS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1.1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신호 전원이 10mV의 개방 회로 전압 V 오픈 서킷가 10mV다. 전압과 10마이크로암페어의 단락 회로 전류 I 숏 서킷가 10마이크로암페어를 가지고 있다. 전원 저항은 얼마인가? RS가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RS는 IS분의 VS인데 VS는 바로 오픈 시켰을 때의 전압으로 VS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IS는 쇼트 시킬 때의 전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보면 10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성 암페어 단위는 빼고요. 그리고 오픈 서킷의 전압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그러면 플러스 3이 되죠. 10 곱하기 10의 3성 이니까 10kΩ이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개방했을 때의 전압 한번 재고 쇼트 시켰을 때의 전류 한번 재어 가지고 그 비로 내부 저항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게 10분의 10이니까 요게 1이 되죠. 예. 요게 1 곱하기 10의 3성에서 1kΩ이 됩니다. 10분의 10이라서. 예, 그래서 1k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3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신호전원이 VS 10mV와 RS 1kΩ을 가지는 태분행 등가로 가장 편리하게 표현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VS하고
RS, VS가 10mV고 RS가 1kΩ입니다. 1번은 이제 만일 이 전원이 부하장 RL을 구동한다면 RL이 이렇게 바뀔 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 RL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구해 보는 거죠. 이때 이제 전압 VO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VO를 구하는 식을 이제 볼티지 디바이더로 구해 보면 RS 플러스 RL 분의 RL VS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저항값을 막 바꿔가면서 하니까 RS가 1kΩ, 여기도 킬오hm 단위가 많으니까 저항을 이제 킬오hm 단위로 넣겠다. 그럼 킬오흠이니까 뭐 전압은 그대로 단위를 따라가죠. 그래서 RS가 1 플러스 RL, 이제 RL도 킬오hm 단위로 해야 된다. 저항을 킬오hm 단위로 한다고 그랬죠. VS는 알려줬죠. VS는 10, 전압은 미리볼트 단위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정해 놓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에 넣어 놓고 RL을 바꾸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RL이 뭐 예를 들면 10kΩ입니다. 그래서 RL에 10을 넣으면 답이 이제 9.09라는 값이 나오겠죠. 전압 단위는 미리볼트로 하기로 했으니까 9.09mV. 그래서 이제 계산기에 식을 넣어 놓고 RL 값을 바꾸어 보면서 하면 이제 이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력 전압이 적어도 전원 전압의 80%가 되기 위한 RL의 최저값이 얼마인가? 출력 전압이 적어도 전원 전압의 80%면 0.8이죠. 적어도 전원 전압이 80% 된다는 말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0.8 곱하기 VS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RL의 최저값은 얼마인가? 그러면 VO가 식이 1 플러스 RL 분의 RL 곱하기 여기 이제 VS죠. 그러면 여기도 VS 있으니까 요거는 생각 안 해주고 그냥 요렇게 계산하면 되죠. 요것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RL이 0.8에 1 플러스 RL 이렇게 되고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10RL은 8에 1 플러스 RL. 그러면 RL을 이렇게 이항을 하면은 2RL이 8 이렇게 되니까 RL은 4보다 크거나 같다. RL의 최저값은 미니멈 값은 4인데 저항은 킬오hm 단위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4kΩ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4는 앞에는 이제 태블행 등가이로를 쓴 거고 요거는 노턴 등가이로를 쓴 건데요. 이제 어떤 신호 전원이 IS, RS 이렇게 주어지고 노턴 등가이로다. 그러면 IS에 RS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IS가 10 마이크로암페어고 RS가 100 킬오옴.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을 보면 만일 전원이 이 전원이 부하장 RL을 구동한다면
여기 RL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제 RL을 이렇게 바꾸었을 때 부하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O가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전류 분배를 이용하면 IO가 RS 플러스 RL분의 RS IS를 이용하면 되는데 RS가 주어져 있죠. 100이고 IS는 곱하기 10. 그래서 이제 저항은 단위를 킬로옴으로 하고 전류 단위는 마이크로 암페어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정해 놓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계산기에 넣어 놓고 RL 값을 이제 바꿔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10, 100 이제 메가 1메가옴은 1000kΩ하고 같죠. 그래서 1000을 넣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이제 식을 넣어 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하전류가 적어도 전원전류의 80%가 되기 위한 RL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이건 이제 IO가 적어도 0.8 IS 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되기 위한 RL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IO 값을 넣어보면 100 플러스 RL 분의 100. 요게 바로 IS죠. 그래서 IS 양쪽에 있으니까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0.8. 이제 이거 부등식 풀면 되는 거죠. 이거는 0.8을 이렇게 보내고 요거를 일로 보내면 0.8 분의 100이 100 더하기 RL. 이렇게 해서 RL은 작거나 같다 0.8 분의 100 빼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계산값이 연습 문제 1.4 RL이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이런 값이 나옵니다. 저항은 킬로옴 단위를 쓰기로 했으니까 RL의 최대값이 25 킬로옴이다. 이런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단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